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.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돌봄휴가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돌봄휴가도 그 기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약 계속 연기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부모들에게 맡기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이 계속 시간이 이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진단 말이죠. 우리 최 교수님은 이 계약 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예, 그 점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. 현실적으로 그럼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가사 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? 정책적 지원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야 되겠느냐?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. 그럼 그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보험이나 사회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될 것이냐? 혹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이냐의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 바로 필요한 지점이고요. 학교 폐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과학적 근거 기반하에 정책적 프로그램들을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교육부는 머리가 아파요. 뭐냐면 학사 일정이 그렇죠. 있죠. 뭐 수능도 있지. 아까 말한 일용직 그 근로자도 있지. 그리고 또 대학은 또 등록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우리 김한 기자님은 취재하면서 어떻게 느꼈어요? 학부모님들은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가 굉장히 밀집돼 있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뭐 비말이라든지 집단 감염의 위험을 사실 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양가적인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당장 집에서 보긴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계약 연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려면 굉장히 고려점들이 많습니다. 지금 그렇죠. 학사 일정 문제가 있고요. 이 학사 일정이라는 게 이제 방학을 어떻게 할 거냐. 그렇죠.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 시수를 채울 수 있을 거냐. 네. 그리고 이제 한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입시는 어떻게 할 입시. 거냐. 네.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학교 내에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렇죠. 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네. 분들이라든지 네.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아이들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입니다, 그렇죠. 지금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. 이런 의견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그러니까 있습니다. 계약을 늦췄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완과 대책을 해줄 거냐.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우리 다 이 그렇죠? 점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면 이미 과거 그 신종플루 팬데믹 세계 유행 때 이미 많은 나라들의 경험이 있었고요. 학교 폐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이 효과성 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. 학교를 폐쇄하면 그 효과, 즉 감염병 차단 효과가 4주까지는 계속 증가합니다. 아주 효과가 좋아요. 근데 4주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정체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8주 이상 되면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방학이 4주 이상 지속되면 학생들이 심심해합니다.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PC방 가고 노래방 네. 간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식의 소셜 컨택트라고 하는 사회적 접촉이 오히려 더 많아져서 오히려 효과가 감소돼서 실질적인 이런 감염병 차단 효과가 오히려 8주 정도 되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